신라 천년의 수도였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의 대도시였던 경주.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는 경주가 지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는 한국의 로마로 거듭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글로벌 역사 문화 도시가 되기 위해 경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물음의 답을 찾아 경주와 닮은 듯 다른 도시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로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대기획 일본 교토에서 경주를 잇다. 그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날씨가 좀 화창하고 네. 벚꽃이 핀 교토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봄비가 좀 보슬보슬 내리는 교토는 이만의 또 운치가 있네요, 그죠? 또 다른 매력이 느껴져요. 네. 사진을 찍어도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매력이 있어요. 교수님, 네. 오늘 뭐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지만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교토를 좀 알아볼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교토의 역사문화자원, 그리고 골목, 그리고 이제 도보관광 등 여러 가지 관광 활동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외에 교토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긴 뭐 매년 5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온다는 거는 그만큼 내세울 것도 그러니까요. 볼 것도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끊임없는 매력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게요. 예. 어디로 가야 되죠? 자, 우리 교토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뭔가 교토역에 특별한 게 있나 보다. 그런가 봐요. 궁금합니다. 교토만의 다양한 풍경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에 이어서 오늘 이제 셋째 날은 다시 교토역으로 왔습니다. 지현 씨 같은 경우는 네. 여행을 하시면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숙박에 제일 많이 쓰고요. 그렇죠. 예, 다니면서 뭐 식사하고 밥 먹어야 되죠. 밥 먹고. 아무래도 제일 머리 아픈 네.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는 뭐 기념품 사는 게 맞다. 맞아요. 아이고, 비싸면 부담되고 그러니까. 싸면은 미안하고 싸면은 그러니까. 또 마땅한 것도 없고 맞아요. 뭐 내 것도 사고 싶고 네. 이런 것들 쇼핑. 맞아요. 우리가 관광을 가게 되면 가장 많이 이제 돈을 쓰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숙박, 그리고 음식, 그리고 이제 쇼핑. 예.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돈을 쓰는 가장 큰 영역인데요. 그렇죠. 그 중에 이 교토 같은 경우는 숙박보다는 이제 그 쇼핑에 소비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럼요. 더 큰가요? 그렇죠. 금액이 무려 3조 5천억 원. 1년에 3조 5천억 원을 관광객들이 쇼핑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3조.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예.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있길래요? 이 교토역은요, 네. 물론 여행이 시작되고 끝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도쿄의 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교토의 특색들을 이 안에서 담을 수 있다. 역 안에서 그렇죠. 교토를 전부 다 쇼핑으로 만날 수 있다. 그렇죠. 교토역에서만도 우리가 이 교토에 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아, 여기를 먼저 오신 이유가 있으시네. 그렇네. 치카하러 가보시죠. 네, 가봐야죠. 치카. 뭐 예쁜 것들이 너무 많네. 예쁘네. 사탕.
이게 죽순 모양인 거죠? 그러네요. 예. 교수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죽순 모나카네요. 안에 죽순이 들어있는. 진짜 죽순인가? 저희 어머.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 이걸 저희 선물로 주시나 봐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포장도 너무 그러네요. 예뻐요. 정말 뜯어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우리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요? 끈도 예쁘고 포장도 너무 예쁘게 됐어요. 국내외 관광객들이 쇼핑에 쓰는 금액이 연간 수조 원에 이르는 교토. 교토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품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 상품과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까지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교토 기념품들의 막강한 경쟁력을 다른 곳도 아닌 교토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왠지 사람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네. 어디 와서 기념품 같은 거 딱 보고 나면 이건 꼭 사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저도 지금 몇 개의 마음을 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두 분도 좀 있으세요? 그럼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네. 교토역 안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보니까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 네. 아까 잠시 이야기는 또 들은 것도 같지만 얼마나 많은 이 경제적인 효과가 쇼핑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곳 교토에서는요? 1년에 교토에 와서 소비하는 관광객이 소비하는 소비 금액이 3조 5천억 원이거든요. 대단하네요 진짜. 자, 그것을 평균을 보면요, 이제 내국인 같은 경우는 이 교토에서 선물, 그러니까 쇼핑을 하는데 소비하는 금액이 약 6만 원, 1인당 6만 원 정도 네. 쇼핑해서 돈을 쓰고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2배죠. 11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네요. 그렇죠. 굉장히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살 거리가 많다는 얘기겠죠. 아니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사실 기념품이라든지 쇼핑은 할 곳들도 많고 많이 판매하기도 하는데 어딜 가나 있긴 하죠. 이곳 교토가 유난히도 이렇게 쇼핑에 대한 경제적 효과들이 크게 보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어떤 점들 때문에 그래요? 자, 교토가 가지고 있는 교토만의 상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토에서 가장 많이 이제 팔리는 이제 관광 상품은 화과자거든요. 화과자요? 네. 근데 화과자는 근데 사실 일본에 어딜 가나 어딜 다 가나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화과자는 이제 뭐 후쿠오카를 가든 교토를 가든 역이나 공항에 가면 다 있는데요. 굳이 이 교토가 화과자로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교토가 천년 고도이자 이제 그 일본 차 문화의 원산이기도 하거든요. 네. 보통 차를 먹을 때에는 과자를 같이 먹습니다. 화과자를 같이 먹고요. 그렇죠. 또 이 교토에는 그 사찰과 신사 그런 것들이 약 2천여 개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 화과자가 간식이 아니라요, 그런 이런 사찰이나 이 신사에 공양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그 사찰이나 사찰 앞에는 예. 그 사찰에 공양했던 그런 가게가, 전문 가게가 있었고요.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이제 오래된 장수기업, 장수가게, 노포라 그러죠. 그 전통을 이어오면서 그것이 관광 상품화돼서 관광객들이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이 지역의 역사 그리고 이 자원성을 이용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역까지 와서 그런 화과자를 사고 뭐 이제 절임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사게 되는 거죠. 네, 단순히 이제 화과자를 사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교토의 역사까지 담아서 가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팔리는군요. 그렇죠. 과자의 과자 맛도 있지만 과자 맛과 함께 역사의 맛도 같이 느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기분이 확실히 그럼요, 다르겠네요. 다르죠. 사실 경주만 해도 뭐 여러 가지 빵 혹은 특산물들을 이용한 제품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 정통성을 살려서 기념품이나 혹은 음식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만난다는 것들은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기념품들을 사게 되면, 사가지고 집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기억이 남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 기억이, 개인이 기억이 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선물을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나눠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겠죠. 관광지에 대한 또 이미지를 선물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 교토는 그런 얘기도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뭐 지역의 자원들과 특히나 이 정통성 오래된 노포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괜찮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던데 그거는 어떤 얘기예요, 교수님? 아까 역에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에 있는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게들은 이 노포, 이 교토의 오래된 가게들 어떻게 보면은 분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토역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이 노포들의 분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제 이곳저곳에 가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그쵸? 한꺼번에 보고 네.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원스톱으로 있네요.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인의 경우, 내국인의 경우 네. 약 60%가 이 역, 군에 또 역 인근에서 그 기념품을 사는 걸로 나와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 40% 이상이 역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기차를 타고 돌아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돌아가기 전에 내가 빼먹었던 상품, 그렇죠. 내가 이거 못 샀다 이런 것들을 역 안에서 다 구할 수 있으니까요. 역 안에서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메이드 인 교토. 모든 것이 교토에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교토에 있는 기업이 교토에 있는 뭐라 할까요? 뭐 자재. 이제 과자를 만든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전부 다 교토에서 나온 제품이 재료여야 되고요. 또 만드는 사람 또한 이제 교토인이 만드는 한마디로 메이드 인 교토죠. 그것을 위주로 잘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브랜드나 상품들도 아무거나 입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관광객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만 엄선을 해서 교토만의 의미가 있는 것들로만 구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물건이 팔리게 되면은 예. 다 자연적으로 지역 경제, 지역 산업, 그리고 지역민도 그만큼의 이익을 받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 이야기가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기념품이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이 많아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상점들만 이렇게 돈 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그렇죠. 있을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쇼핑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지역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되돌아가는 것인지가 좀 궁금해요. 자, 기업 화과자 같은 경우 이제 교토에는 노포 과자 만든다고 합시다. 이제 노포에서 과자를 만들 때는 그 재료들을 교토 지역에 있는 네. 이제 뭐 농촌이나 이제 업자들한테 이제 받겠죠. 네. 또 그 업자들은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경제적 파급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의 또 다른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다 같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잘 갖추어진 네트워크 안에서 지역과 그리고 상인들과 지역민이 그냥 자연스럽게 선순환되는 효과가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또 그런 상품을 사게 된 관광자는 그만큼 또 만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또 오고 싶어지고. 또 오고 싶어지고. 지금 제 기분이 딱 돌아가더라도 또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뭐 네. 교토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자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볼 거는 그 일본의 교토의 전통 목조 주택을 활용한 새로운 숙박시설입니다. 오. 숙박시설 네. 그 안에 우리가 담아야 될 내용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디죠?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야, 분위기가 벌써. 야, 이야. 좋네요. 오, 분위기 있다. 야, 네. 야, 교수님 이게 네. 호텔하고는 분위기가 다 다르네요. 그렇죠. 훨씬 아늑하네요. 그렇죠. 네. 네. 이 건물은 그 교토의 전통 목조 주택입니다. 오, 그걸 이용해서 네. 숙박시설을 어. 만들었다. 네. 그대로 살려서. 그럼요. 조금 더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네.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늑해요. 여행객들이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숙박 시설인 게스트하우스. 하지만 이곳에서는 비싼 호텔 부럽지 않은 내부 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교토의 전통 목조 주택을 개조해 만든 공간에 일본 특유의 깔끔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스트하우스. 아마도 여행객들은 단순히 하룻밤을 머무는 것, 그 이상의 체험과 감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창밖을 봐도 그렇고 네. 진짜 이 뭐 벽 하나, 기둥 하나, 천장 하나가 그렇죠. 민가에 있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정말 교토 속으로 들어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이 관광객들한테는 이런 네. 체험은 분명히 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토로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토의 문화 그리고 역사 그리고 그 생활 문화를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묵음으로써 우리가 24시간 동안 풀로 이 교토의 전통 문화, 생활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게스트하우스라고만 그냥 좀 낫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호텔과는 또 다르게 특별한 경험이죠. 그렇게 되고 네. 있죠. 훨씬 좋네요. 네. 이제 게스트하우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투숙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정보 전달도 가능하고 정보 공유죠. 정보 공유도 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지역 이 자체가 또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위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숙소, 뭐 호텔 이러면 역 주변에 있거나 맞습니다. 어디 관광지 주변에 있는데 예. 여기는 일본인들이 실제 살고 있는 예. 동네 안에 골목 있잖아요.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마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내가 직접 마을인이 된 듯한 느낌도 맞아요. 들고 그렇죠. 마장 쓰는 모습도 그러니까요. 보이고 동네 앞 슈퍼도 가보고 그러니까 오롯이 이 시간만큼은 내가 교토인이 된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들고. 이 숙박시에서 머무르면서 완벽하게 현지인 모드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관광자가 아니라 내가 이 현지인이 된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기분을 느껴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입구에 들어올 때 보니까 이 근처에서 외국인들이 아예 없더라고요. 다 그냥 현지인들. 그 기분이 최고지. 사실 요즘 어느 곳을 가도요, 이 빈집 때문에 고민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많죠. 사실 경주도 그렇고, 네. 이 교토도 그렇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교수님, 네. 이거 교토도요, 저렇게 뭐 빈집 혹은 오래된 가옥들을 게스트하우스 혹은 상점, 이런 것들로 바꾸는 경우들이 많나요? 그렇죠. 일본 전체적으로 이제 빈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일본 전체적으로 평균이 약 13% 약간 넘는 수준의 그 빈집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토 이렇게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이렇게 많은 자원이 있는 지역이라고 인 반면에 또 빈집도 약 14% 정도로요. 일본 평균보다 좀 많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쪽에 빈집이 많을까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 연령이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의 노령층 고령화가 있고요. 고령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집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거나 이제 돌아가시거나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없으니까요. 자식들이 없고 젊은 그 물려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빈집들이 늘어났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 특히 교토의 문제점은 이 지금 교마치야라고 부르는 집인데요. 일본 전통 그러니까 교토의 전통 목조 주택인데요. 이 주택들은 195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인데 이제 빈집들 중에 보면은 이제 에도 시대 때 그 옛날 시대 때 건물도 지금 빈집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집이 좁습니다. 그리고 좁고 길고요. 오랫동안 이제 관리가 안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집이 좁다 보니까 현대 우리들이 사는데 이제 필요한 시설들, 이제 화장실이나 이제 샤워 시설 같은 걸 넣기가 힘들고요. 또 이 지역 자체가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여름에는 이제 그 30도가 넘어가는 날짜가 60일이 넘을 정도로 일본에서 세 번째로 더운 동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빈집을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서 거듭나게 했더니 빈집 활용도 되고 또 관광객들한테는 새로운 또 장소의 체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런 집들은 문화 자원이긴 하지만 부동산 가치 같은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애물단지거든요. 네. 또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점점 이제 도시 경관상으로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자체를 부수자니 우리의 문화 역사, 이 지역의 문화 시설들을 전통 시설을 없애는 거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잘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방안 중에 하나 생각해냈던 것이 그런 건물들을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게스트하우스가 있고요. 이제 뭐 카페라든지 뭐 다른 상점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오래된 이제 한옥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카페 같은 걸 이용하고 있죠. 네. 이렇게 지금 허물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변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뭐 관광객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미지의 효과도 있지만 지역민들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 지역에 물론 꼭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다 쓰러져 가던 집이 새롭게 리노베이션이 되면 일단 경관이 좋아지고요. 또 이제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몰려드니까 그 지역에 있던 어떻게 보면 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지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일단 도시 자체가 활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으면. 사실 그런 사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번씩 그 주민들, 살고 있는 지역민들과의 마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비협조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요. 이 교토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통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교통을 이용하기 힘들고 주택가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이제 카페가 생기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또 그만큼 소음 문제가 발생이 되죠. 시끄럽죠. 네. 우리가 이 교토 뒷골목을 가시면 보시다시피 바닥이 이제 돌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캐리어를 끌고 간다 그러면 다가닥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소음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이 교토라는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서로 이해하고 행정과 협조를 하고 또 행정은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거죠. 결국에는 이 지역민들과 동떨어지지 않는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주 같은 경우도 빈집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교토 아까 저희가 봤던 그런 게스트하우스의 사례는 민간 기업이 들어가는 형태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런 빈집들 자체를 이제 지자체나 그 주변의 그런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이제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그 시설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떤 예상되는 효과들이 있을까요? 뭐 일자리 같은 것도 늘 것 같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일자리도 늘 수 있을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빈집 자체를 새롭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택을 활용하는데 그것을 또 주민 주도로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또 협조가 더 이제 잘 되겠죠. 주민의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경영을 하니까 보다 협조가 잘 될 것이고 그 관리를 하면서 드는 돈도 그 지역 안에서 돌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 또 행정 측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해주실 것이고 원래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3만 엔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요. 그러니까 체제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뭐 호텔 같은 경우는 2박 정도가 이제 맥스로 들어가는데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3박 정도까지. 오래 머문다는 네. 얘기는 그만큼 많은 소비를 하고 그렇죠. 우리 도시를 오랫동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지역, 특히 경주에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닌가 같아요, 정말.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자, 이제 게스트하우스까지 봤어요. 오늘 뭐 다양한 또 교토의 이야기를 또 찾아보고 있는데 교수님 이번에는 어디로 좀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자, 이제는 우리가 교토 시내를 벗어나서 이제 교토와 다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면 느껴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비밀이죠. 더 궁금해지는데요. 교토인 듯 교토 아닌 교토의 느낌을 새로운 준다. 교토.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교토지만 조금은 교토와 다른 네. 느낌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일로 오셨어요. 네. 예.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자, 이곳을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배가 다니네요. 멋진 산들도 네. 보이고요. 일단 장관이다. 그렇죠.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교토와는 또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 우리가 생각했던 교토는 이게 목재 나무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근데 네. 자연이 있네요. 그렇죠. 자연도 있고 탈거리도 있고. 아.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교통, 탈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네. 교통이 아니라 관광지 내에서의 탈거리, 네, 곧 즐길 거리. 네, 맞습니다. 밖에서 보는 거하고 네. 안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네요. 느낌이 완전히 그죠? 달라요. 밖에서는 이렇게 뭐 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과 예쁜 조화였다면 안에 들어오니까 또 다른 절경들이 쫙 있네요. 그렇죠. 똑같은 풍경인데도 우리가 배를 타면서 보니까 훨씬 가깝고 이 풍경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들어요. 그러게. 다른 관점에서 또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재밌습니다. 교통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교통관광이라고 하면 단어 자체가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교통관광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관광 목적지로 가기 위한 교통수단들, 운송수단들을 생각하죠. 예를 들면은 버스, 택시, 지하철,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한 비행기 등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관광지 내에서의 탈거리, 그것도 관광 교통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가 바로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관광 교통이죠. 예. 탈거리죠. 어떤 의미를 더 둘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꼭 필요한지, 물론 재밌으면 좋기는 한데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들이 나오는지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얘기는. 그렇죠. 일단 우리가 탈거리, 예. 관광 목적지 내에 있는 탈거리. 자, 예를 들어서 보문단지에 있는 탈거리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탈거리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으면은 가면 어떻습니까?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죠. 하니까. 아니면 예약을 하든지. 예. 네. 이제 기다리는 동안 이 옆에 보시면은 카페도 있고요. 이제 온천도 있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돈을 쓰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객단가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관광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꿀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배를 타러 왔지만 다른 관광 체험, 관광 시설까지 우리가 모두 이용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체가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뱃놀이를 하고 있는 곳이 아라시야마라는 곳이잖아요. 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교토를 오면은 거의 무조건 들렸다 가는 그렇죠. 코스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 멋진 절경을 배에서 즐기고 싶은데 시간이 남는다. 네. 이곳에는 어떤 탈거리, 교통, 이 관광들이 더 있어요? 자, 그 전문 용어로는 관광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여기 와서 이 배를 타거나 배를 타는 동안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배를 타니까 기다리는 동안 인력거를 탈 수도 있고 걸어서 올라가서 다른 어트랙션을 볼 수도 있고요. 옆에 호젓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온천도 즐길 수 있고. 저는 오늘 뭐 우리 다양한 교토의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조금 부러웠습니다.
예, 정말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라는 부러움도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또 우리 경주도 더 앞장서서 나가야겠구나, 배울 점이 많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꼭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가지만 먼저 질문해 볼게요. 예.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교토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교토. 저는 한마디로 좋았습니다. 또 오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귀결이 돼요. 네. 네. 어떻습니까, 전 씨? 저 또한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왔던 곳을 구석구석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미있으셨죠? 재미있었고. 물론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역사문화 관광지를 간다. 재밌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아. 지루하다. 근데 막상 와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문화 관광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거는 여기는 배움, 교육보다는 물론 그게 유산관광의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감성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재미를 느끼면서 그 역사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었고 재밌으니까 나 또 다시 오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실제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은 불만을 합니다. 예상외로 무슨 말 불만이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 볼 게 너무 많고 재밌기 때문에 꼭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 정말 부러운 얘기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경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토는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을 상징하는 가장 일본적인 테마파크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경주도 이제 전통문화유산, 그리고 경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산, 강, 그리고 바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가장 한국적인 테마파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주가 글로벌 역사 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그 이정표를 찾아 떠났던 교토 여행. 연간 5천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교토에는 분명 교토만의 매력이 존재했습니다. 교토가 가진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뜨거운 자부심과 관광객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 세계인이 사랑하는 역사 관광 도시 교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토만의 색을 찾아 교토만의 이야기를 입히고 교토만의 재미를 선사하는 것. 다시 찾고 싶은 교토의 매력은 차근차근 준비해온 행정의 노력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교토에서 읽어낸 경주의 미래, 이제 변화를 불러올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글로벌 역사문화 도시 경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3주 동안 교토에서 함께했습니다. 참 많이 배웠고요, 느꼈고요, 어느 정도 답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우리 경주가 관광객들로 행복한, 또 지역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죠? 네. 예,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한국에서 만나요.